자유를 위한 금지인가? 자유에 대한 억압인가? 자, 먼저 선생님이 말문을 틉니다. 여러분, 오늘 다룰 주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학교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의 팻말에는 여성들이 결정하게 하라 라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이 만약 프랑스의 시민이라면 정부의 이 금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자, 하윤이가 저는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바야는 여성들이 입는 긴 드레스 형태의 옷이잖아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종교를 표현할 자유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인데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해서 스님이 하윤이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군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교실에서 학생의 겉모습을 보고 종교를 식별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세속주의는 학교를 통해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라고 말했죠. 도윤아, 장관이 말한 이 라이시테, 즉 세속주의라는 원칙의 핵심은 무엇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도윤이가 정치와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2004년부터 이슬람교의 히잡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큰 십자가, 유대교의 키파와 같은 특정 종교적 성향을 드러내는 복장을 모두 금지해 왔네요. 특정 종교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공공장소에서 종교 자체를 분리하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정확합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배경이 있죠. 여러분, 프랑스 학교나 관공서에서 히잡이나 터번 같은 종교적 상징물을 쓰지 못하게 해서 논란이 되었다는 뉴스 본 적이 있나요? 개인의 자유를 왜 국가가 막을까라며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프랑스인들이 피로 써내려간 아주 특별하고도 처절한 역사가 숨어 있단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먼저 대혁명, 즉 프랑스 대혁명 전의 프랑스, 즉 앙시엥 레짐이라는 구체제로 가보자. 당시 가톨릭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었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성직자들이 프랑스 땅의 10% 이상을 차지한 거대 지주였지. 특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호적관리, 교육, 복지까지 독점했으니 말 그대로 국가 위의 국가였던 셈이야. 당시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동사무소나 학교가 없었단다. 아기가 태어나면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시민으로서 출생기록이 남았고 결혼도 성당에서 신부님의 집례를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가졌어.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묘지조차 교회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지. 한마디로 교회의 기록부에서 삭제된다는 건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단다. 여기에 구빈원, 즉 복지를 담당하는 구빈원과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까지 모두 교회가 운영했으니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24시간 종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야. 게다가 왕권 신수설로 정치와 종교가 단단히 결탁해 있었으니 교리의 의무를 갖는 건 곧 국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던 시절이었지.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세우랬던 이유는 단순히 왕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단다.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고 삶의 모든 경로를 통제하던 종교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였어. 수많은 피를 흘린 끝에 프랑스 시민들은 1905년 정교 분리법을 확립하게 돼. 출생, 결혼, 사망 등의 행정 사무와 교육은 이제 국가의 몫이며 종교는 오직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지. 이것이 프랑스 헌법 1조에 명시된 라이시테 원칙이란다. 누구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어떤 종교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중립적인 공적 공간을 지키겠다는 의지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공화국이란 단순히 표를 던지는 나라가 아니야. 종교가 독점했던 행정과 교육을 시민의 손으로 되찾아온 해방의 상징 그 자체란다. 오늘날 이 원칙이 시잡 등 종교적 상징물과 충돌하는 것은 그만큼 프랑스인들이 이 정교 분리라는 가치를 공화국의 정체성으로 무겁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이 얼마나 치열한 역사적 투쟁 끝에 얻어진 것인지 프랑스의 사례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학교 안에 무슬림 전통 의상인 아바야를 입지 못하게 하자 여성들이 거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야 이 여성은 지금 우리의 어떤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 자, 그러니까 누가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옷으로 나를 표현할지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피켓에도 여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마라 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서인이가 맞아요. 왠지 프랑스 정부가 자기들이 속옷이 복장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슬람 문화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자문화 중심주의 같아요. 너무 억압적인 것 아닌가요? 자, 그런 선생님이 서연이와 건우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었어요. 겉만 보면 영락없는 종교 탄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프랑스 정부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금지법이야말로 학생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 도현이가 네? 못 입게 막는 건데 어떻게 그게 자유를 지키는 게 되죠? 자, 그러니 선생님이 그 비밀은 프랑스의 뼈아픈 역사, 바로 공화주의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는 절대 왕정과 카톨릭 교도가 결탁해서 사람들을 끔찍하게 억압했어요. 당시 왕권은 신이 부여했다는 왕권 신수설 아래 왕은 곧 신의 대리자였고 교회는 그 권력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거대한 기둥이었지. 이 결탁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장악하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었단다.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성직자들이 프랑스 땅의 10% 이상을 차지한 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는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강제 징수했어.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교회가 출생, 결혼, 사망에 이르는 모든 호적 관리와 교육을 독점했다는 사실이야. 성당의 기록부에서 삭제된다는 건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지. 이처럼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엉켜 인간의 이성을 짓누르던 시절, 교리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 이것은 곧 왕에 대한 반역이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성 모독이었단다.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세우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왕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단다.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고 삶의 모든 경로를 통제하던 종교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주권과 생각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였어. 수많은 피를 흘린 끝에 프랑스 시민들은 1905년 종교분리법을 확립하게 돼. 행정과 교육은 국가의 몫이며 종교는 오직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단다. 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지. 이것이 바로 프랑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라이시테, 즉 세속주의의 원칙이란다. 누구에게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어떤 종교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중립적인 공적 공간을 지키겠다는 의지야. 시민들은 피 흘려 혁명을 일으키며 뼈저리게 깨달았죠. 국가는 학교 같은 공적인 장소에 특정 종교가 개입하면 진정한 평등은 무너진다라고요. 그래서 탄생한 프랑스 제1원칙이 바로 극단적인 종교 분리를 따르는 라이시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공화국이란 단순히 표를 던지는 나라가 아니야. 종교가 독점했던 권력을 시민의 손으로 되찾아온 해방의 상징 그 자체란다. 오늘날 이 원칙이
히잡 등 종교적 상징물과 충돌하는 것은 그만큼 프랑스인들이 이 종교 분리라는 가치를 공화국의 정체성으로 무겁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이 얼마나 치열한 역사적 투쟁 끝에 얻어진 것인지 프랑스의 사례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니 지우가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는 가톨릭의 십자가 목걸이든 이슬람의 아바야든 유대교의 모자든 다 벗고 들어오라는 거군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정확해, 지우야. 프랑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국의 교실에서 너희는 무슬림도 기독교도 아니야. 너희는 무슬림도 기독교인도 아니야. 너희는 종교나 인종이라는 꼬리표를 뗀 완전히 동등하고 이성적인 프랑스 시민일 뿐이야. 자, 그러니 하윤이가 와 소름 돋았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말하는 자유가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마음껏 믿을 자유라면 프랑스가 말하는 자유는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압박이나 차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자유인 거네요. 자, 그런 선생님이 하윤이가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재판관 칸트를 다시 모셔올까요? 프랑스 정부의 아바야 금지는 칸트의 보편윤리에 부합할까요? 자, 그러니까 누가 엄청 헷갈려요. 학생들을 종교적 차별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은 훌륭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들 스스로의 선택권과 정체성을 강제로 억누른다면 그건 여성들을 프랑스식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러니 서연이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바야나 히잡 자체가 여성의 신체를 가려야 한다는 억압적인 종교 문화에서 출발한 거라면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그 종교의 권리로부터 학생들이 존엄성을 지켜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자, 그런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토론의 쟁점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어떤 이슬람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아바야를 입고 학교에 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자, 그런 지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느낌이 확 달라져요. 종교적 관습이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여성들도 아바야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 도연이가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정부가 학교에서 아바야 착용을 금지해 주는 것이 억지로 옷을 입어야 했던 여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아바야 착용을 허용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지만 금지하는 건 역시 종교적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이 문제가 표면상으로는 여성인권, 종교의 자유 등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현실 사회의 갈등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누가 결론을 내려볼까요? 자, 얘기 대 사연이가 자유라는 가치 사이 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자유, 종교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다 보면 다른 자유,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린 지우가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조치도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즉 라이시 때와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선생님이 건우와 서연이가 칸트의 정언 명령을 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정말 훌륭하게 분석해 주었네요. 자, 선생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자, 결국 이 갈등의 실체는 종교를 표현할 자유와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야. 프랑스가 이토록 엄격하게 종교 상징물을 금지하는 건 과거 절대왕정과 가톨릭 교회가 결탁해 시민들을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처절하게 탄압했던 역사적 상처 때문이지. 그들에게 라이시 때는 그 끔찍한 압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방어기제야. 일종의 사회적 알레르기 반응인 셈이지. 자, 그린 선생님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만약 국가가 종교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착용하고 원치 않는 사람은 착용하지 않을 선택권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주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선택의 문을 넓게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종교 표현의 자유와 강요받지 않을 자유 사이의 날선 충돌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단다. 누군가에게 히잡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반대로 쓰라고 강요하는 것 모두 개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니까요. 자, 결국 칸트가 말한 인간의 존엄성은 누군가 강제로 정해준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이성으로 내린 자발적 선택 위에서만 꼽힐 수 있는 거란다. 프랑스의 라이 시대가 역사적 가치를 넘어 진정한 시민의 자유로 완성되려면 이제는 금지를 통한 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포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아주 명확해 보여요.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원치 않는 사람은 하지 않을 선택권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종교 표현의 자유와 강요받지 않을 자유 사이의 날선 충돌은 마법처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단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합리적인 대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 그 자체이기 때문이야. 프랑스인들에게 라이 시대 단순히 서로 양보하자는 수준의 매너가 아니란다. 과거 절대 왕정과 카톨릭 교회가 결탁해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그 암흑 같은 시대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처절한 방어벽이지. 그들에게 종교적 상징물이 공적 공간에 드러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시민의 자유를 삼킬 수 있는 권력의 부활로 읽히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 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금지를 통한 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포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질문은 프랑스의 수백 년 역사적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 개인의 자율성을 믿어보자는 우리 희망이 종교의 압제를 기억하는 그들의 역사적 공포 앞에서 너무나 위험한 도박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